자, 97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일반전표 입력, 메인 매출전표 입력, 그 다음에 결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전표 입력부터 보시죠. 보니까 자,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얘기죠. 얘를 매입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매입 수수료가 있답니다.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 처리하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니까 영업 외적인 비용에서 영업의 비용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대요. 자, 그럼 일반전표 입력 달짜 5월 1일로 해서 자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10,000,000원이죠. 10,000원 곱하기 1000주 나머지 수수료 비용 900번대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200,000원 대변에 보통 예금.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여러분 또 나왔죠. 요거 보니까 자,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을요 이게 기부했대요. 그럼 딱 보시자마자 요게 핵심이죠. 제품 재고자산인데 기부 판매 목적 아니죠? 판매 목적 아닌 목적으로 사용했잖아요. 네, 타계정 대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제품은 당연히 원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시가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 3,000,000원. 네, 타계정 대체 문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5월 6일자 대변에 제품 빼고요. 타계정 대체 금액은 3,000,000원. 차변에 기부했다라고 했으니까 기부금.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11일 보니까요. 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자기 주식 1000주 주당 10,000원에 취득했는데 이 중에서 300주를 주당 1,5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딱 보시자마자 여러분들 우리가 10,000원 주고 샀 300주 곱하기 300주 팔았잖아요. 그럼 10,000원에 주고 샀는데 얘를 1,500원에 팔았으니까 우리가 300주 곱하기 500원만큼 처분 이익이 나온 거죠. 계산하시면 15만원만큼이 얘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와요. 그죠? 비싸게 판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기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30,000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우셨냐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여기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있죠? 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서로 간에 상계하죠. 서로 상계.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부터 빼고 나머지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잡으시면 되는 거네요. 자, 6월 10일에 자, 그럼 자기 주식은 우리 자본 조정에 마이너스니까 차변 태생이고 없앨 땐 대변에 자기 주식 또 300주 곱하기 300주 팔았으니까 여러분들 장부에서도 300주 날라가야 돼요. 300주 곱하기 한 주당 10,000원에 취득한 300만원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얼마 들어왔냐면 300주 곱하기 1,500원에 보통예금 들어왔겠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는 315만원.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인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죠? 그럼 차변이니까 차변에 있는 거 상계, 대변으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먼저 상계하고 30,000원 있으니까 30,000원. 나머지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기 주식 처분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1일 보니까 자, 여기 자,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3,000,000원, 감가상각 노계액은 550만원,
그럼 우리가 여기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하죠. 그럼 이 기계장치는 장부금액이 2,450만 원짜리네요. 그죠? 얘를요, 직원의 실수로, 중대한 실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 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진 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손상했다라고 불러요. 손상. 그럼 이거는 우리가 개정광을 뭐로 잡냐면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라는 것으로 잡거든요. 우리가 손상이 발생하면 이 손상난 자산을 얼마에 팔 수 있을 건지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계산해 봐서 보니까 순공정가치, 내다팔 가치와 사용가치가 모두 빵원이래요. 우리가 실제로 둘 중에 큰 것을 여기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둘 중에 큰 것을 우리가 뭐로 하냐면 처분이익으로 하거든요. 처분이익을 한다. 이걸 회수가능가액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손상난 자산을 처분한다면 둘 중에 큰 금액이 회수가능가액인데 얘가 0이니까 그냥 전부 다 얘를 처분하면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이 2,450만 원 다 발생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장부에서 빼야죠. 그래서 7월 1일자에 대변에 기계장치 빼내고요. 근데 우리 유형자산,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하고 감가상각 누계 각각 날려야죠. 자변에 감가상각 누계 150만 원. 자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나오죠.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보니까요. 자, 생산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확정기여형이랍니다. 우리 확정기여형이면 종업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란 얘기잖아요. 왜냐면 종업원 계좌가 움직이니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 계좌에 쏜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 계좌에 퇴직금을 지급한 거니까 얘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번 때 퇴직급여 처리하는 거죠. 7월 34변에 500번 때 퇴직급여 금액은 50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여기 잡아주면 되겠네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죠. 자, 일단 1번부터 먼저 할게요. 자, 1번. 자, 수출업체인 수출 보시고 여러분 수출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구매 확인서 나왔죠. 내국 신용장이나 비슷한 놈. 그리고 제품을 공급했으니까 매출령이고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매출 쪽에 영세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금은 제품을 팔면서 전액 외상이니까 전액 외상 매출금이고요. 하단의 영세율 부분은 우리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라는 얘기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오면 7월 15일. 자, 유형은 매출 쪽에 영세. 품목은 제품이라고 할게요. 자, 수량은 100개. 이건 입력 안, 이거 채점 대상 아닙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그다음에 거래처가 대박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여기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네, 그리고 전부 다 외상 매출금이니까 저는 외상으로 할 건데 혼합하셔도 상관없어요. 혼합하시면 이 분께 그대로 끊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보니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잡지 보이시죠? 잡지가 면세거든요. 면세.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독, 잡지나 이런 것들 정기 구독할 때 그 구독료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도서 인쇄비 처리예요. 그럼 이거 800번 때 도서 인쇄비 잡으란 얘기입니다. 요 전자 계산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8월 10일 입장인데 8월 25일 날 지급하는 거니까 얘는 미지급금이죠. 왜냐면 재고자산 매입한 건 아니니까요.
금액은 여기 3만원이라고 있네요. 그죠? 자, 해보면, 날짜가 8월 10일. 8월 10일. 유형은 매입 쪽에 면세. 조심하게 면세라는 유형은 계산서 있을 때 써요. 품목은 마케팅 잡지. 수량은 하나. 단가는 3만원. 자, 코드는 마케팅. 그래서 전자계산서 분계 유형은 전부 다 외상 매입금 아니죠? 혼합입니다. 전액 미지급금이니까. 여기에 구독료, 도서인쇄비,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도서인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잡으셨죠.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여기에서 외상이란 유형은 전액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일 때 쓰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느리네요. 왜 이러지? 다시 키고 할게요. 자, 3번 보죠. 자, 생산부서 직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일단은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매입 쪽에 카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긁은 카드는 우리 카드고, 항상 우리 카드로 매입하면 카드로 판매한 곳은 가맹점 보시면 되니까 제주 수산입니다. 자, 이렇게 보죠. 자, 날짜가 8월 20일. 유형은 매입 쪽에 카과. 뭐 생일도 할까요? 생일. 자,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입력하면 쪼개고, 거래처는 제주산에 산 거죠. 제주산에서 회식한 거니까. 카드사는 우리 카드. 분계 유형 카드. 자, 얘는 미지급 채무는 우리 카드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라 얘는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생산부서 직원 생일 축하해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요. 자, 제품을 부가가치세 포함해 현금 판매했고요. 현금 영수증 발급했대요. 그럼 매출 쪽에 현과죠? 그래서 9월 11일자. 9월 11일. 유형은 매출 쪽에 현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 입력함 쪼개고. 거래일정 한석규. 그다음 분계 유형은 전액 현금이니까 전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혼합 거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혼합 거시는 분들은 차변에 현금만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5번. 자, 5번 보니까요. 자, 당사는 광고사랑과 영업목적 광고 용역 계약 체결했대요.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요. 우리가 광고는 과세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여기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광고 선전비가 되겠고요. 광고 선전비가 되겠고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제외된 금액은 120만 원이 되겠죠. 그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 쪽에 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혼합이 되겠네요. 자, 날짜는 9월 30일. 자, 유형은 매입 쪽에 과세. 광고라고 할 광고 선전비 쓰고, 공급가액은 조심하실 게 부가세 제외예요. 여기는 여기 지금 카과, 현과 건별만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입력하면 쪼개지지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좀 유념하시고. 거래처는 광고사랑, 전자세금도 잡고 분계 유형은 혼합.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 대변에 보통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일단 메인 매출 전 비밀도 했고, 자, 이제는 결산 쪽 하겠습니다. 자, 결산 쪽.
아이고, 뭔가 이렇게 좀 오류가 좀 있나 보네요. 이렇게 느리지? 그죠? 자, 4번. 당사는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은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이래요.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인 178번 씁니다. 조심하시고.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기말 회계 처리를 하래요. 자,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 여기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이 이게 전기말이죠? 전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 나오냐면 300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올해 연도 말에 다시 평가해 보니까 1200만 원이었던 게 2200만 원 됐으니까 그러면 올해 말에 단기 말이죠. 올해 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00만 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 요 두 개가 서로 또 상계죠. 아까 했던 네, 서로 간의 상계죠. 그죠? 아까 했던 자기주식 처분이익 손실하고 같아요. 자, 그럼 세보면 자, 그럼 일단은 12월 30일 수동결산이죠. 자, 12월 31일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여기 178번이 투자산입니다. 번호가 낮을수록 유동성이 빨라요. 높잖아요. 금액이 1000만 원 올랐죠. 올해 연도 말에.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다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0만 원 차변에 있는 걸 상계하니까 대변으로 평가 손실 300만 원 상계하고 나머지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히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보니까요. 자, 회사가 올해 연도 9월 1일에 거래처에 대여를 했대요. 대여했고, 그 다음에 언제 수령하기는 2024년 8월 30일에 수령하기로 약정했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는 수익용 발생주의잖아요. 왜냐하면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올해 연도 말에 우리 회사의 성과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돈 빌려준 지 몇 개월 지났냐면 4개월 지났죠. 그럼 4개월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대변으로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연도 말에 알려줘야 되잖아. 올해 연도 말에 정확한 수익과 정확한 비용을 알려줘야 되니까 발생주의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자 수익 3천만 원 그리고 이자율 7% 곱하면 우리가 이자율 자체가 1년치니까 여기까지 하면 1년치잖아요. 총 1년치 중에 11개월 중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4개월치 구하는 거니까 4 이렇게 하시고 근데 실제로 요 금액을 받지는 못하죠. 받지 못하니까 아직 못 받은 미수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수익 그리고 우리 미수 수익은 조심하실 게 자산입니다. 미수금하고 같아요.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받을 권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안 나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 여기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왜 그러냐? 자, 보죠. 여기 보니까 낚시의 전기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를 했대요. 대체했는데 요게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상환 기간을 2년을 연장하기로 계약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가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한 부채잖아요. 근데 다시 2년 연장했으면 다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아닌 거죠. 맞죠? 중앙은 이거 취소하라는 얘기 다시. 금액이 2천만 원. 그리고 만기를 2년 연장했으면 다시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로 바뀐 거죠, 또. 그래서 문제 좀 꼬아낸 거예요. 장기 차입금이라는 다시 비유동 부채가 됐다, 이 분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여기다 아예 그냥 공개해놨거든요. 보시면은요. 내가 처음에 사채를 여러분들 우리가 액면가액 1,000만 원인 사채를 우리가 얼마에 발행했냐면 945350에 발행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 이자를 받기로 하는 거냐면 1,000만 원에 연 3% 있죠. 연 3%니까 어떻게 이자를 받냐면 여기다 그려놨거든요. 미리. 얼마를 받냐면 우리가 2022년 12월 30일 날 30만원, 2023년 12월 31일 30만원, 2024년 12월 31일 30만원. 이렇게 받고, 그다음 액면가액이 만기에 우리가 상환하기로 하는 금액. 우리가 채무자 입장에서는요, 그 채권자 입장에서 만기에 받을 금액.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보니까 우리가 액면 이자율은 3%인데, 유효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거든요. 그럼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이자를 적게 주는 거니까 2%만큼 적게 주는 거잖아요. 적게 주기 때문에 이 회사의 사채가 매력이 없죠. 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거래를 하려면 우리가 945350에 발행을 한 거예요. 350에 발행했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건 여러분들 현재 가치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현재 가치. 그러면 내가 945350에 발행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니까 2022년 1월 1일에 사채를 945350에 발행했어요. 근데 만기에는 얼마 갚아야 되냐면 1,000만 원 갚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의 차이는 544460이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시장 이자, 우리가 사채 같은 경우는,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계속 수시로 변해요. 은행에서 예금하는 것처럼 이자율이 딱 1년치 이자율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달 30만 원 약속한 금액은 30만 원이거든요. 매달 이자 주기로 한 금액이 매년도 말에 이자 주기로 한 금액이 30만 원이지만 시장의 이자율만큼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시장의 이자율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그냥 액면 이자는 그대로 30만 원씩 주고 이 945350을 나중에 1,000만 원으로 맞춰서 주는 거예요. 시장 이자만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 추가적인 이자를 더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상의 이자는 30만 원이지만 추가적인 이자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자 비용, 사채에서 이자 비용은 시장 이자율을 씁니다. 시장 이자율. 그렇죠? 시장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2022년 12월 31일 했죠. 2022년 12월 31일 됐으면 요 945350의 5% 이게 시장 이자율이잖아요. 시장 이자율을 곱한 게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 현금 이자는 얼마 나가요? 액면 이자죠. 액면 이자는 1,000만 원에 3% 곱하면 30만 원만큼만 나갑니다. 그럼 나머지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이 뭐냐면 아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이 3년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이자거든요.
이 시점에 3년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이자다라고 잡은 거예요. 내가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근데 1년이 지나면 이제 추가적인 이자를 한 번 주고 있는 거니까 이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대변으로 까는 겁니다. 이걸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삼각한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다가 계산해 보면 자, 9455 350 곱하기 5%. 어디 있냐? 퍼센트가 없네요. 곱하기 0.0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원 미만은 절산은 삭제거든요. 472,767 472,767 차변에 이자 비용 472,767 실제로 우리가 이자 현금 주는 이자는 30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변 대생인데 얘를 삼각하면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가치 개념을 재정관리사나 전산세무 1급 때 배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요거는 수동 결산일 수도 있고 자동 결산일 수도 있겠네요. 자, 당사는 당해 연도 결산하면서 법인세 2,2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을 확정했답니다. 이걸 우리가 법인세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금도 같이 낸다라고 해서 법인세 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인세 등이 총 2,200만원인데 우리가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인수세 내가 뜯긴 거죠. 60만원과 법인세, 중간연합세 요거 6개월치 미리 낸 상반기 먼저 낸 거 요게 선납세금으로 계상돼 있으니까 86만원이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 860만원이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이제 다음 연도에 우리 그 법인세 같은 경우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거든요. 원칙이. 그러면 2200에서 860을 빼면 우리가 1340만원만큼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부채, 미지급 세금이란 부채가 잡히겠죠? 그래서 선납세금을 정리한다라고 해요. 얘는 수동결산, 자동결산 둘 다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전 둘 다 보여드릴게요. 차변에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이 우리가 발생했죠. 2,200만원. 알려줘야 되죠. 기말에 법인세 얼마냐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선납세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산의 정리 860만원. 그럼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이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부채가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자동결산 어떻게 하시냐. 자,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1월부터 12월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선납세금 여기 알아서 860만원이라고 있죠. 이걸 860만원을 꼭 여기다 적으셔야 돼요. 적으시고 나머지 이 추가 계상액이 미지급 세금이거든요. 134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법인세 등 2,200만원 나오죠. 이렇게 하고 선별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로써 97회 전산세무 2급 일반전표, 메인 매출전표 입력, 결산에 대한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